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카는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인 카바나나 카맥스보다는 훨씬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게 이제 핵심 논리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 중고차를 이제 사서 파는 회사인데 파는 방법이 총 두 가지입니다. 지점에서 직접 파는 방법. 이건 이제 그 사업 보고서 이번 이제 3분기 분기 보고서에 있는 거고요. 거기서 사업의 내용에서 매출 및 수주 사항에서 보시게 되면 지점에서 이제 파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보시면 이제 직영점이라고 클릭을 해보니까 쭉 이렇게 직영점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내 차 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인터넷으로도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일반적인 이제 그 중고차 회사 대비해서는 이제 뭔가 인증된 자동차를 이제 팔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가 눈탱이 맞는 것보다는 모르는 사람한테 사는데 눈탱이 맞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보증을 하게 되는 자동차를 사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안전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매출의 비중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매출의 비중이 그 여기 보니까 이게 3분기 분기 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보니까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커머스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약 한 45%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판매 대수 기준으로도 한 46%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전체 이제 K카의 매출의 한 45%가 이커머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팔린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이 인터넷으로 이제 팔리는 여기서 이제 팔리는 어떤 자동차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K카가 9월 29일 날 나와 있던 투자 설명서에서 인수인의 인수 의견을 보시게 되면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비교 회사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공동 대표 주관사가 NH랑 골드만인데 골드만 입장에서는 이 K카가 밸류가 싸다라고 한 번 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 통해서.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주로 아는 기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카바나랑 카맥스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떠냐면은 카바나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한 미국 소재 직영 중고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바나는 그 매출액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PSR로 일단 계산을 하고 카맥스는 오프라인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최대 중고차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PSR로 이 밑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회사 카맥스는 오프라인이고 카바나는 온라인이죠. 여기 조금 더 내려가서 PSR로 산정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SR로 산정을 했죠. 이 카바나가 5.39배, 카맥스가 0.8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맥스고요. 카맥스는 오프라인 매장이니까 이 전체 K카의 매출의 한 55%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은 여기 카맥스랑 비교를 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요약을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은 한 27조, 원화 기준으로 27조이고 재무에서 손익계산서를 검색을 하시면 이것도 원화로 환산이 되죠. 약 한 21년도 2월 말 기준으로 22조 정도니까 뭐 PSR로는 한 1.2배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1배에서 1.2배 정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카바나입니다. 카바나는 일단 20년 말 정도 실적만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뭐 6조 5천억 원이다. 매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종합을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은 한 53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기준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수도 있어서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좀 전에 보여드린 거니까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좀 뒤졌죠.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뒤지니까 여기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카바나랑 그 다음에 카맥스의 에버리지 PSR을 나왔는데 카바나는 3.45배 그리고 카맥스는 한 0.75배다. 우리가 이거를 뭐 맥스랑 로우랑 그 다음에 평균 이 세 가지 중에서 대충 평균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K카의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거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PSR 밸류에이션을
여기 카바나의 평균 밸류에이션인 3.45배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부분은 0.75배 정도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이니까 이걸 대충 엑셀로 계산을 해봤어요. 0.45배, 이커머스 이외에는 0.55배, 적용 배수는 평균 3.45배, 0.75배를 해서 요거 두 개를 곱했죠. 가중 평균을 한 겁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PSR이 한 2가 나오더라고요. PSR이 2가 나와서 이거를 대충 한 30% 할인을 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미국 기업이니까 국내 기업이랑 미국 기업이랑 똑같은 PSR 배수를 좀 적용하긴, 그래서 30% 정도 할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22년도 예상 매출, K카의 22년도 예상 매출을 보시게 되면 종목 분석에서 한 2.2조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2조 원을 곱해서 목표 시가총액은 한 3조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냥 내년 기준으로 한 3조 정도 시가총액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업사이드가 뭐 한 70% 나올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게 할인율이 뭐 한 20%로 할인율을 좀 낮게 잡으면 업사이드가 이제 2배 정도. 주가가 한 6만 원, 지금 한 3만 6천 원인데 뭐 한 돈 8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잘 가면은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기업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이고, 뭐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 효과로 주가가 올랐다, 인증되는 어떤 중고차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전체 판매 대수가 한 250만 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250만 대인데 그 중에서 K카가 판매하는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온라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분기 누적이고요. 요거는 작년 3분기 누적입니다. 지금 이커머스에서의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전체 판매 대수 해봐야 10만 대 정도입니다. 3분기 누적으로. 그렇다면 연간으로 뭐 한 12만 대, 13만 대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체 이제 중고차 판매 대수는 250만 대 중에서는 뭐 한 5%, 4%에 해당하는 점유율에 해당할 뿐이죠. 이게 점점 기업화가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더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게, 현기차가 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혹시 K카가 타격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현기차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중고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 논의에 따라서 4년간 단계적으로 진입을 하는데, 뭐 시장 점유율을 3%, 5% 이거 해봐야 뭐 몇만 대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한 10만 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5%, 7%, 10% 이렇게 순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 이 10%를 두고 뭐 의견이 갈린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에 현기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거를 좀 더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야, 현기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해봐야 여기 애널리스트도 이제 쟁점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초반에. 게다가 취급 대상 차량이 5년 이내고 한 10만 킬로 이하의 차량을 제한하는 정도라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기차가 들어오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K카가 그렇게 불리한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영세한 중소의 중고차 매매 회사들이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 점유율을 뺏겨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또는 K카와 같이 이렇게 인증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곳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 중고차를 매수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눈이 점점 높아져서 이 사람들이 결국 팔 때도 이런 플랫폼이 있는 곳 회사가 뭐 헤이딜러나 뭐 K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동차를 팔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제 매입도 쉬워지고 판매도 바게닝 파워가 생기는 어떤 시장 점유율을 점점 차지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이 끼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더 가속화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 파이를 중소형 어떤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뭐 망가지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좀 더 현기차가 들어오면서부터 오히려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K카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일단 K카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고 뭐 카바나랑 K맥스, 카맥스랑 비교해서 가중 평균 했을 때도 일단 할인율 한 20%나 30% 때려 넣더라도 업사이드가 이제 50%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지만 일단 매수를 해놓더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은 남겨놔야겠다. 왜냐면 이 현기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파워가 대기업으로 좀 더 쏠리는 게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대기업인 현기차가 들어오면 K카도 힘들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놓고 그 현기차가 뛰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때 만약에 혹시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그 매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게 가속화된다고 하면 K카에 불리한 것도 아니고, K카의 이커머스가 이미 국내 1위로서 자리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는 피어 그룹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 현기차에서의 어떤 중고차 매매 시장에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가 나와서 혹시 급락을 하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서들도 최근에 자주 나왔어요. 뭐 핵심 내용들도 뭐 이렇게 K카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 그림 7과 그림 8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한화에서 쓴 거 보니까. 그리고 국내 중고차는 한 250만 대 정도 된다는 점, 그게 이제 계속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국내 온라인 중고차 거래 규모가 점점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침투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K카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고 국내 기업 대비해서 글로벌 기업 대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랑 그리고 뭐 동부 거도 보시면 좋은데, 동부 거는 좀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동부에서 나온 보고서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